지금 러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외 거주 전사자 유족은 모든 국가 지원을 박탈한다. 러시아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전쟁 과부들의 한국 탈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5분, 한 러시아 과부의 충격 인터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87일 동안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스베틀라나 페트로바입니다. 38살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어요. 남편 알렉세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사한 지 정확히 387일째입니다. 네. 저는 매일 세고 있어요. 미쳐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알렉세이가 입던 군복을 꺼내 들었어요.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코를 묶고 한참을 울었죠. 빈 보드카 병이 식탁에 나뒹굴고 창밖엔 3월인데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저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전화라니. 혹시 알렉세이가? 미친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카테리나였어요.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당신의 남편이 전사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은 친구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스베타. 나야. 깨웠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거든요. 우리 같은 전쟁 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카타, 무슨 일이야? 술 마셨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나 지금 서울이야. 뭐? 서울이 어디야? 한국, 대한민국 수도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카테리나가 돌았나? 한국이라니. 영상통화할게. 꼭 봐야 할 게 있어. 연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켜지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타, 이게 정말 너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 시체 같던 회색빛 얼굴은 어디 가고, 장밋빛 볼에 윤기 나는 머리, 무엇보다 그 눈, 죽은 물고기 같던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스베타, 앉아서 들어. 나 재혼했어. 뭐라고? 한국 남자야. 이름은 최상민. 지금 나올 거야.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셔츠에 부드러운 미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카테리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친구분이야? 인사드려야지.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호칭을 들은 게 언제였죠? 안녕하세요. 카테리나 남편입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하고는 카테리나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그리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죠. 차 가져올게. 뭐 마실래? 자몽차요. 고마워요. 이 평범한 대화가 왜 이렇게 충격적일까요? 아, 맞아요. 우리에겐 이런 일상이 없었으니까요. 미쳤구나. 카타, 정말 미쳤어. 알렉산드르가 죽은 지 겨우 1년인데. 스베타, 카테리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도 알렉산드르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화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나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약을 먹지 않았어. 수면제도, 항우울제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랍 가득한 약통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한국 남자들은 달라. 완전히 달라. 상민은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해줘. 퇴근하면 보고 싶었어라고 해. 설거지도 요리도 다 같이 해. 무엇보다 카테리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를 전쟁 과부가 아니라 한 여자로 봐줘.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자로. 상민 씨가 차를 가져왔어요. 트레이에는 차뿐만 아니라 예쁘게 자른 과일도 있었죠. 당 떨어졌을 것 같아서. 많이 먹어. 그가 카테리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나갔어요. 봤지? 이게 매일이야.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연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다정해져. 그래도 너무 빨라. 우리 남편들이 죽었어. 스베타. 카테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렉세이도 알렉산드르도 죽었어.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
무덤 옆에서 평생 울면서 살기. 아니면 다시 행복해지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 지금 어떻게 사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울어? 약은 몇 알 먹어? 언제 마지막으로 웃어봤어? 모든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스베타, 한국에 와. 일단 와서 봐. 여기는 전쟁이 없어. 죽음이 일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사랑을 하고, 웃어. 하지만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표 끊어서 와. 2주만 있다 가도 돼. 제발, 스베타.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화면 속 카테리나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생각해 볼게. 아니야. 지금 결정해. 너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살 거잖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죽기가 무서워서 살아있는 것뿐이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맞아요.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 너무 심했나? 하지만 스베타,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더는 못 보겠어. 우리 겨우 38이야.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죠. 해골 같은 얼굴, 허수아비 같은 몸. 이게 사람인가요? 알렉세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대답은 없었죠. 대신 카테리나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으로 와. 3월 29일 오후 2시 비행기야. 내가 마중 나갈게. 제발, 스베타. 너도 다시 살 수 있어. 새벽 5시. 저는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87일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기억이 밀려왔어요.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부터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속보에 잠이 확 깼어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예비군이었던 남편은 며칠 전부터 훈련 소집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야? 아니야. 그냥 훈련의 연장일 뿐이야. 곧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해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봤죠. 언제 돌아와? 일주일. 길어야 2주. 푸틴이 그렇게 말했어.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알렉세이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세게 안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 스베타. 꼭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연락이 자주 왔어요.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아직 우크라이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2월 28일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3월 1일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스베타, 나야.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들, 총소리 같은 것도 들렸죠.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내일이면 키예프에 도착한대. 조심해. 제발 조심해. 걱정 마. 곧 돌아갈게. 사랑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하루, 이틀, 사흘. 전화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불안이 공포로 변해갔어요. 3월 15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페트로바 스베틀라나 씨입니까? 네, 남편분이 특별군사작전 수행 중 명예롭게 전사하셨습니다. 명예롭게. 전사.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신은 어디 있나요?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재 전투 지역이라 수습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지도 못했죠.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카테리나가 찾아왔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죠. 스베타, 우리 알렉산드르도 같은 날이었어요. 3월 15일. 우리 남편들은 같은 부대, 같은 날 전사했던 거예요.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빈 관에 사진만 놓고 정부에서는 보상금 300만 루블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으로 남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후로 카테리나와 자주 만났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위로가 되었거든요. 비밀리에 모이는 전사자 가족 모임에도 함께 갔죠. 전쟁 반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 나라. 왜 우리 남편이 죽어야 했나라고 물으면 안 되는 나라. 우리는 슬퍼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테리나가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스베타, 미안해. 연락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더는 러시아에서 살 수 없었어. 매일 알렉산드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도 영웅의 아내라는 꼬리표도 지긋지긋했어. 카테리나는 한국에 있는 사촌을 통해 탈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너도 올 수 있어. 여기는 달라.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를 영웅의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어. 평범하게 산다는 것. 1년 동안 잊고 있던 단어였어요. 영상통화를 끝내고 밤새 고민했어요. 이곳에 남아서 계속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인가? 창밖을 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춥고 어두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3월. 그때 카테리나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봄 풍경.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상민 씨와 함께 걷는 카테리나의 행복한 모습.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최소한 가서 보기라도 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나서도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알렉세이가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출국 전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친구 만나러. 어디로? 얼마나? 응, 조금 멀어. 2주 정도?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특히 카테리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더더욱. 알렉세이 제사도 고진데. 알아. 돌아와서 할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막을까봐. 전사자의 아내가 외국으로, 그것도 한국으로 간다는 걸 알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9시간의 비행.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이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알렉세이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 승무원이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서툰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해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밝음이었어요. 공항 전체가 환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았죠. 도모데도보의 음침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긴장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2주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웰컴 투 코리아. 도장을 찍어주며 여권을 돌려줬어요. 이렇게 간단하다니. 러시아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게이트를 나오자 카테리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상민 씨도 함께였죠. 스베타. 카테리나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1년 만에 재회였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어요. 어서 와. 정말 잘 왔어. 상민 씨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툰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카테리나에게 배운 모양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짐을 들어주려는 상민 씨를 카테리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차 안에서 카테리나가 물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한국 음식 먹어볼래? 김치찌개라고 있는데. 처음엔 좀 맵지만 정말 맛있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3월인데도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보였죠. 러시아는 아직 겨울인데 여기는 벌써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카테리나. 오랜만이네. 친구분이야? 네. 러시아에서 온 제 친구예요. 어머나, 멀리서 왔네. 많이 먹어야겠다. 아주머니는 주문도 받기 전에 반찬을 한가득 가져다 놓았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처음 보는 반찬들이 가득했죠. 이게 다 서비스야? 제가 놀라서 물으니 카테리나가 웃었어요. 한국은 다 이래. 반찬은 기본이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도 돼.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냄새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자, 한번 먹어봐.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맵다. 정말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어요. 맵지? 물 마셔. 상민 씨가 재빨리 물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카테리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카테리나가 통역해줬죠.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너무 매운 것 같다고. 순두부찌개로 바꿔줄까 물어봐. 아니야. 괜찮아.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매웠지만 속이 뜨끈해지면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1년 동안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모, 공기밥 하나 더 주세요. 카테리나가 밥을 더 시켰어요. 많이 먹어. 살도 좀 쪄야 해. 너무 말랐어. 아주머니가 와서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많이 먹어. 우리나라 음식 먹고 살 좀 찌워야겠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상민 씨가 지갑을 꺼냈어요. 카테리나가 막으려 했지만 상민 씨가 웃으며 말했죠. 카테리나가 통역해줬어요. 스베타 씨는 우리의 손님이니까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한국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대. 밖으로 나오니 해가 따뜻했어요. 3월의 서울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5월 같았죠. 어때? 김치찌개? 맛있었어. 정말 특별한 맛이야. 그치? 나도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차를 타고 카테리나의 집으로 가면서 거리를 구경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거리도 활기가 넘쳤죠. 전쟁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해. 길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식당에서는 서비스도 많이 주고. 이게 한국의 정이래. 정.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테리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카테리나의 집에서 이틀을 보낸 후 그녀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너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태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카테리나가 설명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한국에 온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아플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골목길 안쪽에 작은 러시아 카페. 모스크바의 밤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러시아어가 들렸죠. 카타, 왔구나. 한 여성이 카테리나를 반갑게 맞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죠. 아픔의 흔적이었을 거예요. 얘들아, 소개할게. 내 친구 스베틀라나야. 어제 러시아에서 왔어. 카페 한쪽에 모여있던 여성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5명이었는데 나이는 다양했지만 눈빛은 비슷했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 어서 와요. 나는 율리아예요. 작년 6월에 왔어요. 마리나예요. 8개월 됐고요. 올가예요.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죠. 모두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고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왔다는 것. 차 마실래요? 여기 러시아 차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사모바르에서 차를 따라줬어요. 고향의 향기가 났죠. 처음엔 다들 이래요.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죠. 율리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전 29의 과부가 됐어요. 남편은 28이었고 결혼한 지 2년 만이었죠.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이미 수없이 되뇌어서 무뎌진 듯했죠. 시신은 찾았어요? 제가 물으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행방불명이래요. 아직도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가끔 그런 꿈을 꿔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징집, 짧은 이별, 그리고 영원한 침묵. 러시아에서는 우리를 영웅의 아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전 영웅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어요. 마리나가 말했어요. 맞아요. 매일 위로한다면서 찾아오는 관계자들, 보상금 얘기만 하는 사람들.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올가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어때요? 정말 다른가요? 제가 물으니 다들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외국인이죠. 전쟁.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이해해요. 한국도 전쟁을 겪었으니까. 무엇보다 여기선 웃어도 돼요. 러시아에서는 남편 잃은 여자가 웃으면 이상하게 봤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전사자의 아내는 평생 슬퍼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죠. 전 재혼했어요. 율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죠. 한국 남자예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받으러 갔거든요. 어땠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제 남편도 제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라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달라요? 제가 물으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혀 달라요. 일단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맞아요. 그리고 표현을 잘해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집안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요. 러시아 남자들처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지 않아요. 마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요리를 더 잘해요.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데 동료들이 부러워한대요.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줘요. 올가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카테리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은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하는 거? 맞아요. 제 남자친구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절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지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도 처음엔 못 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해요. 맞아. 김치찌개 없으면 못 살아.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커졌죠.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운명 같다고. 율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전쟁이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왔고 새로운 삶을 찾았잖아요. 맞아요. 러시아에 있었다면 평생 과부로 살았을 거예요. 여기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난 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끔 그리워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마리나가 말했어요. 돌아가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쟁은 계속되고 우리는 영원히 영웅의 아내로 살아야 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올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페를 나올 때쯤 율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스베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테리나가 물었어요. 어때? 만나보니? 신기해. 다들 밝아 보여.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여기서는 행복해도 되거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러시아어로.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서툰 한국어로 적었죠. 여기서는 행복해도 된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카테리나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명동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괜찮아. 지도 앱도 있고. 사실 조금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카테리나에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걸 봤어요. 연분홍색 꽃봉오리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월이나 되어야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역에서 표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동역에서 내려서 문제가 생겼어요. 출구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아가씨, 어디 찾아? 한국어였지만 몸짓으로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핸드폰에 명동 성당 사진을 보여드렸죠. 아, 명동 성당.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줄게.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다니.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뭔가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따뜻한 말들 같았죠. 여기야. 저기 보이지? 성당. 정말로 성당이 보였어요. 할머니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쁜 아가씨, 구경 잘하고 가. 뒤돌아서 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10분이나 걸어서 안내해주다니. 명동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했고 점원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죠.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러시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갑자기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즈드라스트부이째. 발음은 서툴렀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러시아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인사만. 러시아 손님 많아서 배웠어요. 점원은 열심히 제품을 설명해줬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핸드폰 번역기를 쓰면서까지 설명했죠. 이거 서비스예요. 선물. 계산을 하니 샘플을 한 움큼 챙겨줬어요. 이것도 한국의 정인가 봐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찾았어요. 작은 김밥집이 보여서 들어갔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디서 왔어? 러시아. 러시아. 추운 나라.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하더니 메뉴판에서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거 먹어. 맛있어. 안 매워. 참치김밥이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아주머니가 뭔가를 더 가져왔어요. 서비스. 러시아 멀어. 많이 먹어. 계란찜과 된장국이었어요. 분명 김밥만 시켰는데. 아니에요. 안 시켰어요. 괜찮아. 괜찮아. 서비스. 우리 딸도 외국 갔어. 캐나다. 거기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 목이 메었어요. 타국에서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사탕과 음료수까지 챙겨주셨어요. 러시아 추워. 감기 조심해. 또, 와. 가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카테리나가 말한 한국의 정인가 봐요. 성당 쪽으로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골목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카페 앞에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젊은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영어였어요. 명동 성당. 어디? 아,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같이 가실래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정말 그쪽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저를 성당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에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노 프라블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성당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종교는 없지만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요. 신이시여, 알렉세이는 편안한가요? 저는 이제 행복해도 되나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성당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어요. 액세서리 가게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거울을 들어주며 이것저것 떼어봐 주셨어요. 이거 어때? 예뻐. 별로 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추천해 주셔서 미안할 정도였어요. 비싸요. 에이, 깎아줄게. 러시아? 멀리서 왔네. 특별히 싸게.
결국 귀걸이 하나를 샀는데 정가의 절반도 안 받으셨어요. 이거 하나 더, 똑같은 귀걸이를 하나 더 주셨어요. 친구 줘. 선물. 저녁 무렵 카테리나에게 돌아왔을 때 저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사탕, 음료수, 화장품 샘플, 귀걸이. 우와, 쇼핑 많이 했네? 아니야, 다 받은 거야. 공짜로. 카테리나가 웃었어요. 그게 한국이야. 특히 외국인한테는 더 잘해줘. 어려운 타국 생활하는 걸 이해하거든. 정말 신기해. 러시아에서는. 알아. 러시아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국의 정을 만났다. 할머니의 정, 점원의 정, 아주머니의 정, 그리고 낯선 이들의 정. 차갑게 얼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한 문장을 더 썼어요. 한국, 따뜻한 나라. 맞춤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이런 나라라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러시아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알렉세이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정을 만나게 될까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주가 시작됐어요. 카테리나와 상민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아침 7시, 상민이 먼저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봤죠. 커피를 내리는 소리, 토스트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카타, 일어나. 아침 준비됐어. 상민이 카테리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식탁에는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과일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 아침을 차려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좋은 아침. 스베타. 카테리나가 나오면서 인사했어요. 상민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죠. 오늘도 예뻐.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카테리나가 수줍게 웃었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스베타 씨도 드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상민이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발음은 이상했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죠. 아침을 먹으면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상민은 카테리나의 컵에 커피가 비면 바로 채워줬고, 카테리나가 좋아하는 잼을 알아서 토스트에 발라줬죠.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응. 6시쯤. 왜? 저녁에 스베타랑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려고. 좋지. 우리 단골집 갈까? 평범한 대화였지만 놀라웠어요. 알렉세이는 저녁 약속을 제가 정하면 항상 귀찮아했거든요. 꼭 나가서 먹어야 해. 가 입버릇이었죠. 상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테리나가 넥타이를 메어줬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잘 될 거야. 당신이 메어준 넥타이니까 행운이 따를 거야. 오글거려. 카테리나가 웃었지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현관에서 상민이 구두를 신으면서도 카테리나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퇴근길에 뭐 사올까? 아니야. 그냥 와. 당신이 오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왜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상민이 나간 후 카테리나와 차를 마셨어요. 매일 저래? 응.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엔 나도 어색했어. 피곤하지 않아? 뭐가? 매일 아침마다 사랑 표현하고, 키스하고. 카테리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베타,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러시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에 익숙했던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죠. 상민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말해.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전에, 심지어 문자로도. 질리지 않아?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해.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오후에 카테리나가 장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동네 마트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러시아 음식 해줄까? 상민 씨도 러시아 음식 좋아해? 응. 특히 보르시를 좋아해. 비트 구하기 어려운데도 맛있다고 먹어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카테리나의 전화가 울렸어요. 상민이었죠. 응, 마트야. 뭐, 그것도 사올게. 또, 알았어. 그것도.
통화를 끊고 카테리나가 웃었어요. 과자 사달래. 회사에서 먹을 거. 애 같아. 하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계산대에서 카테리나가 포인트 카드를 냈는데 이름이 최카테리나로 되어 있었어요. 성을 바꿨어? 응.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같은 성을 쓸 수 있어. 의무는 아니지만 나는 바꾸고 싶었어. 새로운 시작? 맞아. 최카테리나.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카테리나가 보르시를 끓이는 동안 저는 샐러드를 만들었죠.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카테리나가 달려가서 상민을 맞았어요.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가벼운 키스를 했죠. 힘들었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집에 오니까 다 풀려. 상민이 정장을 갈아입고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왔어요. 도와줄 거 있어? 앉아서 쉬어. 거의 다 됐어. 그럼 내가 상 차릴게. 러시아 남자가 상을 차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상민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카테리나는 귀 기울여 들으며 때때로 조언도 했죠. 그 거래처 사장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내일 다시 미팅하기로 했어. 당신 생각은 어때?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의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알렉세이는 회사 일을 집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상민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요리는 카타가 했잖아. 그럼 같이 하자.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명은 씻고 한 명은 닦고 중간중간 장난도 치면서 야, 물 튀겼어. 미안, 미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상민과 카테리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죠. 스베타 씨, 한국 구경 많이 하셨어요? 상민이 물었어요. 이제는 러시아어도 꽤 늘었더라고요. 네, 명동도 가고.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남산 갈까요? 날씨 좋으면 한강도 가고. 좋아요. 카테리나가 상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해? 조금.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 그럼 일찍 자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9시쯤 되자 두 사람이 먼저 일어났어요. 스베타, 우리 먼저 들어갈게. 편히 있다가 자. 응. 잘 자. 두 사람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부부구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 거실에 혼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짜 사랑을 받다. 거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랑. 아침 인사, 저녁 설거지, 손잡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드는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별처럼 아름다웠죠. 문득 알렉세이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우리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미래를 생각하고 싶었죠.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카테리나가 해냈으니까. 그리고 이태원 카페에서 만난 여자들도 다들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침실에서 두 사람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소리였죠.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어요. 카테리나가 약속한 대로 남산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아침에 카테리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스베타, 오늘 누구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어? 누구? 율리아 언니 기억하지? 이태원 카페에서 만났던 그 언니가 아는 사람인데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설마 남자를 소개하려는 건가? 부담 가지지 마. 그냥 차나 한 잔 같이 마시는 거야. 싫으면 거절해도 돼. 상민도 거들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 회사 협력업체 대표님이거든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고민했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카테리나와 상민도 함께 있을 거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름은 박성태.
45살이고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결혼은? 3년 전에 이혼했어. 아이는 없고. 남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테리나가 제 옷을 골라줬죠.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입어. 첫 만남이니까 부담스러우면 안 돼.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스베틀라나입니다. 반가워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워야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카테리나가 중간에서 통역을 도와줬죠.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2주 정도 됐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사람들이 따뜻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편안했어요. 성태 씨는 압박감을 주지 않았거든요. 정상에 도착해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날씨가 좋아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크네요.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요. 복잡하지만 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전망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성태 씨가 메뉴를 보여주며 추천해줬죠. 뭐 드실래요? 여기 대추차가 유명해요. 대추차요? 한국 전통차예요. 달고 따뜻해요. 러시아의 추운 날씨를 생각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태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죠. 힘드셨겠어요. 카테리나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가족을 잃는 아픔이 뭔지 알아요.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훈련 중 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셨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더 이해가 돼요.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요. 성태 씨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눈빛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군대도 다녀오셨어요? 네. 한국 남자는 모두 군대를 가야 해요. 2년 동안 복무했죠. 어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덕분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전쟁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전쟁이 없는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상민과 카테리나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둘만 남게 되니 갑자기 어색해졌죠.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전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성태 씨가 먼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연락처예요. 혹시 한국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친구로서요. 명함을 받으며 그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따뜻했죠. 알렉세이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의식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상민과 카테리나가 돌아왔고 우리는 남산을 내려왔어요. 헤어질 때 성태 씨가 말했죠.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카테리나가 제 대신 대답했어요. 스베타가 연락할 거예요. 그치.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카테리나가 물었어요. 어때? 첫인상? 좋은 사람 같아. 그치. 나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 성태 씨 회사가 우리 병원이랑 일하거든. 상민도 거들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거래처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근데 왜 이혼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격 차이래. 부인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했는데 성태 씨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대. 효자구나. 그것도 좋은 신호였어요. 그날 밤 명함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 아직 이르지 않을까?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 남자를 만났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알렉세이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내가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 그리고 한국어로 한 줄을 더 썼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기.
창밖을 보니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떠올랐죠.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스베틀라나입니다. 그날 고마웠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성태 씨와 두 번째로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자고 했죠. 한국의 전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관광지니까 부담 없이 걸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안구역에서 만났어요. 일주일 만인데도 반가웠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국어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대단하세요. 벌써 많이 늘었네요. 북촌으로 걸어가면서 성태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600년 전 한국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옥들을 구경했어요. 처마의 곡선이 아름다웠죠. 러시아 집하고 정말 달라요. 어떤 점이요? 더 따뜻해 보여요. 나무랑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려고 했어요. 한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을 봤어요. 성태 씨가 물었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커플이 고마워하며 카메라를 건넸어요. 성태 씨는 여러 각도에서 정성껏 찍어줬죠. 와, 정말 잘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희도 찍을까요? 성태 씨가 제안했어요. 아, 네.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전통차집에 들어갔어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뭐 드실래요? 지난번 대추차가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다른 거 드셔보세요. 오미자차 어때요? 차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태 씨는 왜 의료 컨설팅을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죠.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세요. 혼자 사시지만 정정하시죠. 매주 찾아뵙고 있어요. 정말 효자였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인상적이었죠. 스베틀라나 씨는 가족이 어머니가 계세요. 러시아에 아직 제가 여기 있는 걸 자세히 모르세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고향을 떠나는 거. 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해해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니까요. 차가 나왔어요. 오미자차는 새콤달콤했죠. 맛이 특이해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인생도 그렇죠. 여러 맛이 섞여 있어요. 철학적인 사람이네요. 겉모습과 달리 깊이가 있었어요. 찻집을 나와 다시 걸었어요. 한복 대여점을 지나는데 성태 씨가 물었죠. 한복 입어보실래요? 저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많이 입어요. 예쁠 것 같은데.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죠. 이 색깔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점원이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골라줬어요. 한복을 입고 나오니 성태 씨가 감탄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요? 거울을 보니 낯선 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성태 씨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색해하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농담도 했죠. 자, 김치. 아니다. 러시아 사람이니까. 보드카? 웃음이 터졌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왔죠. 다시 한복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아쉬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전통 혼례 체험도 있어요. 아, 이건 너무 부담스럽나. 성태 씨가 당황하며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귀여웠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북촌의 야경도 아름다웠죠. 배고프지 않으세요? 조금. 근처에 맛있는 곳 알아요. 한정식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에요.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단아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죠.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성태 씨가 젓가락질을 가르쳐 줬죠. 너무 힘주지 마세요. 편하게. 이렇게.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좋아요. 왜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리고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성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성태 씨가 말했죠.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제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 스베틀라나 씨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좋았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카테리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응, 좋았어. 성태 씨 정말 좋은 사람이지? 응, 따뜻한 사람 같아. 그날 밤 성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한복 사진 보내드릴게요. 정말 예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사진을 보니 내가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죠. 일기에 썼어요. 오늘 행복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행복. 성태 씨와 있으면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울에도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 날이 있구나. 알렉세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제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 기뻐할 거예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갔어요.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였죠. 여행 비자로는 오래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카테리나가 조언해줬어요. 일단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 해. 세종학당에 등록하는 게 어때? 세종학당?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야.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 수료하면 비자 연장도 도움이 돼. 그렇게 세종학당에 등록했어요. 레벨 테스트를 받고 초급 2반에 배정됐죠. 첫 수업 날,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베트남, 중국, 몽골,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 사람도 2명 더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젊고 활기찬 선생님이었어요. 자, 한 명씩 자기소개해 볼까요? 차례가 돌아왔어요. 저는 스베틀라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한국. 좋아요. 잘했어요. 스베틀라나 씨는 발음이 정확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 러시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요. 간호사예요. 저는 모스크바요. 아직 일 안 해요. 저도 구직 중이에요. 한국어 먼저 배우려고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위로가 됐어요.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문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배웠죠. 오늘은 높임말을 배워볼게요. 한국은 나이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러시아어도 높임말이 있지만 한국어는 더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점심시간에는 학교 근처 김밥집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밥을 먹었어요. 김밥 정말 맛있어. 중국에서 온 리리가 감탄했어요. 싸고 맛있어. 학생한테 최고. 몽골에서 온 블루르도 동의했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신기했어요. 서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오후 수업에서는 한국 노래를 배웠어요. 곰 3마리라는 동요예요. 쉬우니까 따라 불러보세요. 유치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들 웃으면서 따라 불렀죠. 수업이 끝나고 성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업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노래도 배웠어요. 무슨 노래요? 곰 3마리 크크. 아, 그거 저도 어릴 때 불렀어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이 되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했어요. 일기 쓰기 과제였죠. 오늘 나는 세종학당에 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합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카테리나가 제 일기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벌써 이렇게 쓸 수 있어? 대단한데. 아직 아기 수준이야. 그래도 발전이 빨라. 금방 늘 거야. 일주일 후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문화체험이 있어요. 김치 만들기예요. 참여하실 분? 다들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을 했죠. 김치 만들기 체험장은 학교 근처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했죠. 김치는 한국의 영혼이에요.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강사님이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어요. 배추에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정성이 중요해요. 빨간 양념을 배추에 바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머니들 덕분에 금방 익숙해졌죠. 아이고, 러시아에서 왔어? 추운 나라. 김치 먹으면 몸 따뜻해져. 많이 먹어. 또 한국의 정을 만났어요. 제가 만든 김치를 통에 담으면서 뿌듯했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보세요. 일주일 후가 제일 맛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카테리나와 상민에게 자랑했어요. 내가 만든 김치야. 진짜. 맛보자. 상민이 한 점 먹어보더니 엄지를 들었어요. 초보치고 정말 잘했어요. 맛있어요. 과장이 섞인 칭찬이었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성태 씨와 통화를 했어요. 김치 만들기 재미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엔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직접 만든 김치로요. 정말요? 기대돼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좋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공유가 저를 행복하게 했죠. 한 달 후, 세종학당에서 작은 시험을 봤어요. 초급 과정을 마치는 테스트였죠. 결과는 합격.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스베틀라나 씨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수료증을 받으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한국에서의 첫 결실이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볼까? 카테리나가 제안했어요. 의료기기 경력이 있으니까 관련 회사들 알아봐. 한국도 의료 산업이 발달했거든. 막막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성태 씨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제가 아는 회사들 소개해드릴게요. 러시아어 가능한 직원 찾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한국에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좋은 꿈이에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 일기에 한국어로 썼어요. 나는 오늘 내 꿈을 한국어로 말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스베틀라나가 아닌 스베타로, 전쟁 과부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차가운 비가 아닌 따뜻한 여름비였죠. 이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까요? 제 인생에도 무지개가 뜰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카테리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베타, 일단 침착하게 들어. 어제 율리아 언니가 한국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응. 무슨 인터뷰?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 이야기였대. 근데 그게 러시아로 퍼졌어. 카테리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뉴스 사이트였죠. 조국을 배신한 전사자의 아내들. 한국에서 새 남자 찾아. 충격적인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 가관이었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한 군인들의 아내들이 한국으로 도망쳐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과 남편의 명예를 배신한 수치스러운 여성들이다. 손이 떨렸어요. 율리아의 인터뷰 영상도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원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행복합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남편을 잊고 한국 남자와 행복합니다로 자막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배신자들,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는 매춘부들, 한국 남자 돈에 팔려간 거 아니야? 이런 여자들 때문에 러시아가 망한다. 카테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는 여기 있잖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스베틀라나,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뉴스 봤어. 네가 한국에 있다고. 정말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엄마, 한국에 있어요. 미쳤구나. 알렉세이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난 그저 이웃들이 다 수군거려. 우리 딸이 영웅의 아내였는데 한국에 가서 재혼한다고 억울했어요. 아직 재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예요. 집에 정부 사람들이 찾아왔어. 네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검토한다고. 뭐라고요? 해외 거주 유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더라. 특히 재혼하면. 이건 협박이었어요. 그 연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한테는 중요한 수입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성태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러시아어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괜찮아요.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저녁, 이태원 카페에 모였어요. 율리아는 울고 있었죠.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인터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니 잘못 아니에요. 한국 방송에서는 좋은 내용이었잖아요. 마리나가 위로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러시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 올가가 씁쓸하게 말했죠. 그때 카페 주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다들 표정이. 카테리나가 간단히 설명했더니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에이, 그런 나쁜 놈들. 여기는 한국이야. 아무도 여러분을 욕하지 못해. 따뜻한 위로였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특집 토크쇼를 했는데 주제가 조국을 배신한 전사자 아내들이었어요.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를 비난했죠. 이 여자들은 영웅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국가가 준 보상금을 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와 무슨 거래를 한 건 아닐까요? 음모론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해외 거주 유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경우나 재혼 의사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카테리나가 격분했어요. 미친 놈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협박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성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러시아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일기에 썼어요. 러시아는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연금이 끊겨도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연금이 끊기면 제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언젠가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편지를 붙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도 이 사태를 다뤘어요. 러시아, 한국 거주 전쟁 과부들에게 압박, 인권 침해 논란. 한국 여론은 우리 편이었어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새 삶을 찾는 게 뭐가 잘못인가? 러시아 정부의 협박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성태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죠. 고마워요. 정말.
스베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행복을 찾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행복을 찾는 게 죄는 아니죠. 러시아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이 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협박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예상대로 유족 연금은 중단됐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서울대병원 의료기기팀에 지원했던 게 합격했어요.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의료기기 경력을 인정받았죠. 축하해요. 스베타 씨라면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성태 씨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고마워요. 사실 떨어질까봐 걱정했어요. 실력이 있는데 왜요? 자신감 가지세요. 첫 출근 날, 긴장했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우와, 대단하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러시아어 통역 때문에 고생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팀장님도 친절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우면서 하세요. 일은 익숙했어요. 러시아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거든요. 다만 한국의 업무 문화가 달라서 배울 게 많았죠. 회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동료 지연 씨가 설명해 줬어요. 첫 회식 날 삼겹살집에 갔어요. 스베타 씨, 소주 드실 수 있어요? 보드카보다 약하죠? 다들 웃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술 세다던데 진짜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약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러시아 회사와 달리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았죠. 팀장님도 편하게 농담하고 웃었어요. 스베타 씨,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한국이 좋아요. 가족은 러시아에? 네. 엄마가 계세요. 보고 싶겠다. 명절 때 고향 못 가면 서운하죠. 따뜻한 위로였어요. 성태 씨와의 관계도 깊어져 갔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어머니를? 네. 제가 스베타 씨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성태 씨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서 와요.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스베틀라나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겠네. 타국에서 혼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토닥여 주셨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외롭지 않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친엄마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처음 만난 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러시아 음식이 그립지 않아요? 가끔 그리워요. 보르시나 펠메니.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어 먹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성태 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태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스베타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좋아요. 따뜻하세요. 스베타 씨. 성태 씨가 차를 세우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저 아직 상처가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스베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성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정말 한국이 집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날이라고 했죠. 회사에서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스베타 씨, 러시아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1월 7일이에요. 정교회라서 달라요. 그럼 2번 축하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제가 약혼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죠. 와, 국제결혼이네요. 신랑분 멋있어요? 예쁜 아기 낳을 거예요. 이런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태 씨와 명동성당에 갔어요.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곳 근처죠?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어요. 알렉세이, 나 이제 행복해도 되죠? 당신도 내가 행복하길 원할 거라 믿어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전쟁 과부 스베틀라나가 아닌 행복한 여자 스베타로. 러시아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만난 사랑과 정이 나를 살렸으니까. 창밖에는 한 방문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한국의 정이, 사랑이 저를 녹여줬으니까요. 곧 봄이 오면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러시아 가족들은 오지 못하겠지만 여기 한국에 새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전쟁이 빼앗아간 것들이 많지만 한국이 더 많은 걸 돌려줬어요. 사랑을,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고맙습니다. 한국. 지금까지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스베틀라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선 그녀의 용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정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럽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